자식과의 관계, 요즘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말을 꺼내면 싫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부모 마음은 여전한데 자녀는 왜 점점 조심스러워질까요? 부모가 말수를 줄이면 자녀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이건 막연한 조언이 아닌 심리학 연구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 부모의 질문은 의도와 상관없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실제 부모들이 실천하고 효과 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시다면 이 3가지 태도만 바꾸셔도 일주일 안에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한 달 안에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부모일수록 결국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수많은 가정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는 거라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기는 하는데 아들 내외가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또 언제 볼지 모를 손주들 챙기고 조용히 따뜻한 밥을 차려줬죠.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자식의 표정이 어두운데 물어볼까 말까 그 순간의 망설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산처럼 크지만 질문이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만들까 두려운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 부모의 질문은 의도와 상관없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묻게 될까요? 사실 부모 마음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힘들진 않나?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죠.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꺼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힘도 없어 보이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는데 더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냥 두면 부모로서 내가 무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한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개입하기보다 그 감정이 저절로 풀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요, 누군가 나를 다 아는 척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천천히 열리니까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 감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뇌과학에서도 감정이 예민해질수록 이성적인 뇌 활동이 떨어지고 외부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언이나 걱정보다는 말없이 옆에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워요. 너무 걱정돼서 자꾸 물어보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심한 것 같고 그런 불안이 드니까요. 사실 묻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는다는 건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신뢰를 건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누군가 자꾸 캐묻는 것보다 조용히 기다려줄 때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말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의 감정은 가슴 깊이 오래 남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부모일수록 결국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수많은 가정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 는 뜻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겠다 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사랑, 묻지 않음으로써 쌓이는 신뢰, 그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이고 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훗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요. 지금 이 선택이 분명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가 감정적인 영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으시죠.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돈 없는 척입니다. 김영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딸 지은이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을 슬쩍 꺼냈어요. 엄마,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학원비도 비싸서. 라며 말을 흐리더군요. 처음엔 딸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과 상의해서 학원비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 간식비를 줄이고 주말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 여사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갈등의 42%가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아들 현우가 차 할부금이 부담된다고 했을 때 도와줬더니 이번엔 아이들 학원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해야 상처 주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에게 주는 금전적 도움은 처음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심리학자들이 적응 현상이라 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큰 감사함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고마움은 희석되고 기대치만 높아집니다. 그렇게 자녀는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도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사위 김서방과 며느리 수진이 아이들과 방문했을 때 은근히 유치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눈치를 챘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하단다. 사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너희가 잘 헤쳐나갈 거라 믿는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감사해요. 저희가 더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자녀들은 책임을 미루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성인 자녀의 정서적 성숙을 방해하고 부모는 끝없는 지원에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냉정하게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많은 여유가 없구나. 너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지금 이 과정이 너희 가정에 더 큰 힘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항상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들은 비로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실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작은 좌절과 그 극복 과정이 없다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손자 민재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자 김영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을 조금 줄 테니 내가 모아서 사는 게 어떨까? 그 후 민재는 매주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자전거를 샀을 때 그 뿌듯한 표정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돈 없는 척하는 건 무관심이 아닌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격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들 현우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기에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는 재무 담당자가 될 수 있었어요.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 주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선택이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가지 지혜도 실천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 소개할 3번째 지혜는 더 깊은 인내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녀의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려야 하는 지혜, 바로 못 본 척하는 용기입니다. 김영자 여사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딸 지은이가 어느 날 혼자 찾아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얼굴에 기운이 없고 말투도 평소와는 다르게 짧았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사위와 다투었거나 아이들 문제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이랑 다퉜니?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러고 이틀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그날 누가 뭐라고 했으면 더 무너졌을 것 같아. 그 한 줄이 김영자 여사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는 자식 얼굴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걸음걸이로,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자녀의 상태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20년, 30년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녀가 어릴 땐 뭐든 물어보고 알려주고 다 챙겨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윌리엄 도어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위로하려고 꺼낸 조언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말보다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계속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 현우가 말없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차만 한 잔 내줬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고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덕분에 버텼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뜻이죠.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든 먼저 꺼내는 쪽이 대화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꼭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낸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리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며느리 수진이 지친 표정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겠지만 그날은 그냥 밥상만 차려주고 손자들과 놀아주었어요. 나중에 수진이가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지쳐서요. 하고요. 그러니 못 본 척은 결코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7살 손자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을 때도 김영자 여사는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야기를 캐묻지 않고 그냥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줬을 뿐인데 나중에 민재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이 태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공간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자녀가 무거운 표정으로 있을 때 그 순간 묻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김영자 여사의 말처럼 못 본 척하는 지혜는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을 평생 사로잡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모르는 척 자녀의 감정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둘째, 돈 없는 척 금전적 도움보다 자립심을 키워주는 믿음을 주는 것. 셋째, 못 본 척 자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들의 감정적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배운 세 가지 척에 더해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충고보다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질문은 자녀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내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꿔줄 것입니다. 둘째, 비교보다는 인정을 선택하세요. 비교는 자녀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선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침묵의 여백을 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때, 그리고 혼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줄 때 비로소 관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